야, 만준이 너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우리 아버지를 넘봐. 20살 대학교 여름방학 쨍한 햇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그날, 만준은 평생을 믿어왔던 친구 지훈의 입에서 터져나온 차갑고도 날카로운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마치 얼음 조각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과 함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만준의 눈앞에 흐릿하게 일렁이는 지훈의 얼굴은 자신이 알던 친근하고 다정한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낯설고 싸늘한 경멸감만이 가득했다. 만준의 주머니엔 고작 2천만 원, 그게 전부였다. 대학교 입학 후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등록금과 어렵게 마련한 생활비, 그 모든 것을 털어넣은 전 재산이었다. 그 돈은 지훈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수술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지훈을 보고 만준이 주저없이 그리고 기꺼이 내민 도움의 손길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만준은 이 2천만 원이 친구와의 깊은 우정을 더욱 굳건하고 빛나는 것으로 만들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쩌면 이 돈으로 친구의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순수한 생각에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마저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수와 같은 지훈의 언어 폭력이었다. 만준은 지훈의 냉혹한 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뒤섞여 목구멍이 막힌 듯한 답답함에 만준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투자 전문가였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한 사업가, 재력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지훈의 집은 언제나 만준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풍요로움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만준은 늘 그런 지훈의 가족을 부러워했고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수술비가 없어 애가 탄다는 지훈의 말에 만준은 솔직히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더 컸기에 만준은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기꺼이 돈을 빌려줬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만준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20살 여름날의 일이었다. 만준은 그날의 굴욕과 배신감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분노에 잠식되지 않고 오로지 성공만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렸다. 10년 후 만준은 더 이상 돈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친구의 모멸적인 말을 감내해야 했던 20살의 어리숙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업 수완과 끈질긴 노력으로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운영하는 어엿한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다. 비록 엄청난 재벌이나 거부까지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자수성가한 인물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만준의 회사는 혁신적인 아이템과 탁월한 경영 전략으로 업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직원들에게는 가족처럼 따뜻하고 공정한 리더였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만준을 성공한 젊은 리더라고 불렀고 그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어느 날 만준은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10년 전 지훈의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바로 그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다. 스쳐 지나가는 인파 속에서 만준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멈췄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준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 바로 10년 전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지훈의 아버지를 마주쳤다. 지훈의 아버지는 만준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아니, 만준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 자신을 알아봤을 텐데 모른 척하는 것일까? 만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1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지훈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위독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만준은 저도 모르게 지훈의 아버지를 쫓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준은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이고도 믿기 힘든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지훈의 아버지는 병원 앞에서 만난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너무나도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밝은 표정으로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 게다가 10년 전 위독하다고 했던 그 지훈의 아버지는 지금 누구보다도 멀쩡하게 두 발로 힘차게 걸어 다니고 있었다. 심지어 젊은 여자와 웃고 떠드는 모습은 영락없이 건강한 모습이었다.
만주는 10년 전 그날 지훈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훈은 병실 앞에서 얼굴에 눈물 자국을 가득 달고 울며 불며 아버지의 수술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만주는 친구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가진 돈 전부인 2천만 원을 주저없이 내밀었다. 당시 지훈은 만준이 내민 돈으로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상황은 만준의 머릿속을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10년 전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만준의 가슴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가 용암처럼 치솟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훈이 자신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만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지훈을 찾아갔다. 지훈의 회사 로비에 도착한 만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를 건넸다. 지훈아, 너희 아버지 요즘 괜찮으신 거 맞지? 만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지훈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다. 지훈은 만준을 보며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럼. 만준이 내 덕분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지. 정말 고맙다, 친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지훈의 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만준의 귀에는 단 한마디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지훈의 표정에서는 미묘한 거짓말의 흔적과 함께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다. 만준은 그날 이후부터 지훈의 아버지를 더욱 면밀하게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여 10년 전 지훈의 아버지의 병원 기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준은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10년 전 그 시기에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종류의 수술도 받은 기록조차 없었다. 병원에서는 지훈의 아버지와 동일한 이름의 환자가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게다가 만준이 2천만 원을 빌려줬던 바로 그 시기에 지훈의 아버지는 병실이 아닌 해외의 최고급 골프 리조트에서 여유롭게 골프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사진과 영수증 등 명확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만준의 머릿속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혼란스럽고 복잡해졌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과 함께 온몸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10년 전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전 재산을 송두리째 짓밟은 지훈의 파렴치한 행동에 치를 떨었다. 지훈이 자신을 완전히 기만하고 속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만준은 더 이상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작정이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모든 진실을 따져 물을 작정이었다. 만준은 지훈의 회사 사무실로 찾아갔다. 지훈은 만준을 보자마자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웬일이야, 만준아? 이렇게 불쑥 찾아오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만준은 지훈의 가식적인 표정을 바라보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물었다. 지훈아, 10년 전에 너희 아버지 수술비 말이야 혹시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니? 만준의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훈의 얼굴에서 능글맞은 미소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지훈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은 듯 빠르게 흔들리는 것을 만준은 똑똑히 그리고 놓치지 않고 봤다. 지훈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만준아? 내 덕분에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만준은 지훈의 어설픈 변명을 더 이상 들어줄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훈의 말을 끊고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 그때 병원에 입원한 기록도 없고 어떤 수술 기록도 없던데? 그리고 그 시기에 해외 골프 여행까지 다녀오셨던데? 내가 다 확인했어, 지훈아. 만준의 말에 지훈은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은 마치 핏기가 가신 듯 사색이 되어버렸다. 지훈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내 지훈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변명할 거리를 찾으려는 듯 머리를 굴렸다. 아, 만준아, 그게 사실은. 지훈은 횡설수설하며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지훈은 10년 전 자신이 무리한 주식 투자에 실패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준의 돈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위독은 그저 만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기 위한 지어낸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했다. 만준은 지훈의 파렴치한 변명에 할 말을 잃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감은 만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10년간의 순수한 믿음과 우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만준은 더 이상 지훈과 마주보고 있을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훈아, 정말 실망스럽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진심과 우정은 대체 뭐였니? 만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만준은 뒤돌아섰고 지훈은 만준의 등 뒤에 대고하게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만준아. 야, 만준이, 너 주제를 알아야지. 고작 2천만 원 가지고 유세 떠는 거야. 내가 집게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래. 웃기지도 않아. 10년 전 20살 만준에게 비수처럼 꽂혔던 그 모욕적인 말과 똑같은 말이었다. 그 말이 다시 한번 만준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만준은 굳은 표정으로 지훈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가슴 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복수심이 용암처럼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만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되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준은 그 순간부터 지훈을 향한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만준은 지훈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했다. 지훈의 회사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번지르르했지만 속으로는 부실한 부분이 많았고 투명하지 못한 경영 방식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다. 특히 지훈은 무리하고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회사 자금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만준은 정확히 파악했다. 만준은 지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지훈의 사업 파트너들과 경쟁사들에게 지훈의 과거 비리와 부도덕한 행적 그리고 회사의 부실한 재정 상태를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흘렸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만준이 직접 조사하고 확보한 확실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지훈의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또한 만준은 지훈의 회사의 주요 경쟁사들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고 지훈의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회사에 들어가는 원자재 공급을 막고 주요 고객사들과의 계약을 파토내는 등 지훈의 사업 생태계를 완전히 교란시켰다. 만준의 치밀하고 지묘한 계획은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지훈의 회사를 옥죄어갔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지훈의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지훈은 만준의 노골적인 압박과 방해, 공작으로 인해 자신의 회사가 점점 더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만준이 자신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감했다.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지훈은 만준을 찾아와 거칠게 따져 물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만준아, 이게 다 내 짓이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가 어떤 친구였는데. 만준은 차갑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10년간 쌓였던 분노와 경멸감이 가득했다. 내가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지훈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 만준의 단호한 말에 지훈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지훈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지훈은 과거의 자신을 후회하며 만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만준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뒤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친구라고 생각했었어. 내 전 재산을 너희 아버지를 위해 내어줬을 때 그때는 진심으로 너와 너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생각했었어.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나섰고 너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겼어.
그런데 너는 그런 나의 진심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뒤에서 나를 비웃었지. 나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어. 만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만준이 아니었다. 만준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투자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약점과 치명적인 허점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리고 그 약점들을 이용하여 프로젝트가 실패하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만준은 지훈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주요 임원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지훈의 부도덕한 경영 방식과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폭로했다. 또한 프로젝트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치밀하게 파고들어 언론에 제보하고 관련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만준의 이러한 복수극은 지훈의 회사에 치명타를 입혔다. 지훈의 회사는 결국 회생불능 상태에 이르러 파산 지경에 놓이게 되었고 지훈은 모든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지훈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만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만준은 싸늘하게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만준은 지훈에게 단호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에게 했던 말 기억나? 만준이 너 주제를 알아야지. 이제 누가 진짜 주제를 모르는 건지 누가 바닥까지 추락한 건지 알게 되었을 거야. 지훈은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어버렸다. 그의 눈빛에서는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몸은 초췌해져 있었다. 만준은 지훈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지난 10년간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배신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베풀었던 순수한 선의가 얼마나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왔었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지훈에게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었다. 복수를 마친 만준은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의 가슴속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복수는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 만준은 자신이 어렵게 일궈낸 사업을 더욱 견고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번창시켰다. 그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만준은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다양한 자선 사업과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소액 대출 지원 사업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었다. 만준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 바로 사람의 진심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친구란 어려울 때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만준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의 회사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일터로 꼽혔고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진정한 리더이자 훌륭한 인간으로 평가받았다. 이것이야말로 만준이 진정으로 원했던, 그리고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이었다. 지훈의 잔인한 배신은 만준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만준을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만준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빛이 되었다. 만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자신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아픔과 시련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만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당신은 만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그리고 때로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